하루에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사입을 해요. 보통 5천만 원. 거의 매일. 한 달 30일이면 25일쯤은 구매를 할 정도로. 那我可以先今天买一下吗？可以啊，我那给你发地址吧，你自己过去拿好了。소금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건강제가 가져가서 소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냥은 촬영하는 거죠. 지난 한 해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용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었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쇼핑 품목은 바로 이런 국산 화장품이었죠. 그런데 이 국산 면세 화장품을 사재기해서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산 면세 화장품이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춘절 연휴 기간, 시내 면세점의 국산 화장품 매장은 중국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몇몇 인기 제품은 준비된 물량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세트 지금 힘들었어요. 배고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트가 다 팔려서 단품만 주문 가능하세요. 아, 오늘 오전에는 있긴 있었어요? 네네, 오전에 있었어요. 과연 관광객들이 이 제품들을 다 사간 것일까? 다음날 개장 시간에 맞춰 면세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일행이 면세점 쇼핑 가방 7개를 들고 나옵니다.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면세점으로 향합니다. 1시간 뒤, 화장품이 가득 담긴 대형 쇼핑 가방을 들고 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다음 목적지도 서울 시내 또 다른 면세점입니다. 이번에도 국산 화장품 매장만 돌며 특정 제품만 골라 삽니다. 인솔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행객들이세요? 근데 여행객인데 계속 물건만 사요? 야, 숨어 있었네. 하루 종일 면세점 3곳을 돌면서 화장품 수백 박스를 사들인 이들을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한참을 달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관계자는 이들이 매일같이 대량의 화장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특성이 엄청나요. 화장품. 실례합니다. 저희 KBS 방송국인데요. 사무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처 풀지 못한 면세점 쇼핑백 더미와 화장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수백 개는 택배 박스에 다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중국으로요? EMS도 있고 배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업체는 여행사였습니다. 여행객이 아닌 중국 보따리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면세 화장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작년 메르스 있죠. 여행사가 다 중국에 가요. 관광객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가 손님이 돼가도 쇼핑을 했으니까 그 면세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왜 결정을 했냐면 다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면세 화장품이 중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유통 질서가 무너져 결국 국내 화장품 산업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중국 내에서 해당 브랜드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해당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세 화장품 사재기와 음성적인 유통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 국산 화장품 매장만 돌며 물건을 대량 구매하는 일행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권과 항공기 탑승권을 제시하는 사람과 실제 물건값을 치르는 사람이 다릅니다. 대리구매는 관세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제시한 사람은 돈을 낸 사람이 친구라며 구입한 물건은 친구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기 거예요? 산 거예요? 친구 거라고? 이들은 잠시 뒤 또 다른 시내 면세점을 찾아 똑같은 방법으로 화장품을 샀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은 인기 품목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에도 제한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사면 수 있어요. 다른 소공동에서 똑같은 제품을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 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처럼 면세점을 옮겨 다니면서 화장품을 수백 상자씩 구입했습니다. 일반 여행객과는 조금 다른 모습. 하루 종일 면세점 여러 곳을 돌며 국산 화장품만 구매하는 일행은 하루에도 10여 팀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죠.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오시냐고? 그래서 고객님이 다른 친구들을 매일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죠. 나는 고객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고객님이 데리고 오시는 분이 가져가시고 여권 가기 위해서 하시거나.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면세 화장품을 사들이고 있는 것일까?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SNS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가진 중국인을 상대로 롯데 면세점 구매 대행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들 중 한 명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면세점에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가서 물건을 사면 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신은 여행사이고 상품 결제도 본인들이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본인이 면세점에 등록된 공식 여행사 가이드라며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면세 화장품 사재기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중국 유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아는 친구한테 그냥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사서 본인이 가지고 가신 건 아니신 거죠? 다른 사람이 시키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명세점에서 그 물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들인 면세 화장품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다시 팔리기도 합니다. 면세 화장품을 판다고 인터넷에 올린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원가는 12만 원이고요. 예. 19% DC되는 거예요. 중국말 되나요? 잠깐만 바꿔드릴게요. 那我可以先今天买一下吗？可以啊，我一会儿给你发地址吧，你自己过去拿好了。现金。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화장품을 사고 파는 이들은 대부분 중국 여행객을 받아 한국을 관광시키는 이른바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는 점, 주류, 담배를 제외한 국산품은 시내 면세점에서 직접 받아갈 수 있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중국까지 보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죠. 괜히 잡히면은 한국에서 파시는 게 낫죠. 물건이 나오는 날 수량하고 그걸 품목을 정확하게 주면은 그걸 사러 오죠, 애들이. 면세품을 국내에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면세품이
국내로 반입되어서 판매된다면 이는 내국세, 부가세 탈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요. 일부 여행사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면세 화장품을 사들여 유통시키는 것은 그만큼 남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한 면세점의 내부 서류입니다. 여행사에게 매출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월 구매객이 50명을 넘어서면 최대 8%까지 인센티브를 또 지급합니다. 여기에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리베이트가 또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소주에는 추가 인센티브예요. 그 금액이 도달했을 때 추가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면 기본은 그런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다 암묵적으로 주는 건가요? 100% 다 주는 거는 다 알고. 기본 인센티브가 한 7% 정도 될 거예요. 가이드 쪽이 한 3% 기본이 나가고 합하면 한 20% 정도쯤 될 거예요. 세금 면제 혜택에 더해서 면세점이 제공하는 리베이트와 면세점과 연계된 카드 혜택까지 받으면 여행사는 거의 절반 값에 면세 화장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 관계자는 면세점으로부터 협조를 받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할까? 네, 그 정상적인 여행사 여행업은 아니죠. 나의 직원들한테 용돈 주면서 너네 물건 들어오면 나한테 알려라. 그럼 우리 가서 물건 뺄게. 아침 되면 매장에서 문자를 받는데요. 네, 그럼 너네 오늘 여기 찍어주면 아침에 가서 물건 빼오고.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면세 화장품 사재기와 대리구매. 면세점 측은 몰랐을까? 면세점은 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매출 때문에 그렇겠지. 면세점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갑자기 한 명 와서 한 10,000개 정도로 싸. 그럼 면세를 일단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나님이 온 것처럼 모셔야 되잖아. 이거란 말이야. 면세점은 평소 직원을 상대로 각종 부정 행위에 대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견 근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시보다는 캠페인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차단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확인을 해서 예방 조치를 하겠고요. 면세품은 국내에 유통돼선 안 되고 중국으로 보낸다면 위생 허가를 받고 관세도 내야 하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거기 우체국 직원이랑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걔가 이제 물건을 뒤로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국 택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손님한테 발송을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 측은 이렇게 불법 유입되는 면세 화장품 규모가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보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많으시죠. 손 단위로 보내세요. 차, 트럭, 한 트럭 꽉 채워가지고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물건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감독해야 할 관세청은 이런 면세 화장품의 유통 실태를 잘 모르고 있었으며 앞으로 단속과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현행 규정은 없는 상태고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 관련 부처라든지 그 업계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세품은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가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받지 않고 파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면세 혜택이 관광객이 아닌 일부 여행사나 보따리상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면세점 유통 질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애써 가꾼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관광과 면세점 업계의 신뢰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